자, 이제 교재는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라본에. 상환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상환이라는 것은, 그 이익으로서, 이제, 내가, 다시 주식을 사주겠다. 그죠? 가져오면 내가, 줄게. 예, 그죠? 예, 다만, 이익이 남아야만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회사가 그 이익이 남았을 때 그 이익으로서, 그것을, 주고, 소각할 수 있는 주식입니다. 따라서 상한 주식은 이제, 그 대가를 줘야 되죠. 대가는 이제 지금은 다 현금 줄 수 있고요. 유가증권, 그 밖에 자산으로, 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 이러한 그 이익배당에 대해서 내용이 다른 주식뿐만 아니라, 파산했을 때 남은 거 분배하는 거, 또 의결권 배제 같은 것도 그 이익으로서 소각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환 주식인데 이제 상환 주식에 대해서 한번 그 다음 페이지에, 한번 실무 사례를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면, 201페이지에, 201페이지에, 201페이지입니다. LG전자에서 그 사이트가 보면요, 요즘 사이트에 자기들 정관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죠? 네, 보면 그 상한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보면, 당회사는 한번 남의 거 보는 것이죠. 이렇게. 그 우선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사의 결의, 그러니까 이사의 결의로 주식을 발행하는데, 그것을, 그 우선 주식을 나중에 주주가 상환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요. 또 거꾸로, 회사에서, 야, 내놔. 돈 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양쪽 다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발행했다가, 이제, 이익 났으니까, 이제, 저 주식을 줘. 이렇게. 라든지, 또는 회사가 선택으로, 이익으로서 소각할 수 있는, 상환 주식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사회가 그 상환 주식의 조건을 정할 때는 그 상환 기간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상환 기간의 말일에, 하여튼 우리 회사는 상환 기간의 말일에 잔존하는 당의 상환 주식을 몽땅 상환하겠다. 그죠? 말일까지. 그죠? 그리고 그 상환 주식의 그 상환 가액은 발행 가액과, 또는 그거에 대한 가산하는 금액에다가, 이자율까지 이렇게 해서, 주겠다. 다만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처음에 상환 주식을 발행할 때, 이사에서 결정하겠다. 그런 얘기죠. 또, 상환 가액은 다만, 우리가 주식의 분할, 병합, 무상증자, 또 상환 주식의 증감을 초래하는 사유 등, 상환 주식을 발행할 때, 이사에서 정할 수 있고, 그런 사유가 있는 때는, 상환 가액을 조정할 수도 있다. 그죠? 증자할 때, 분할 합병할 때. 그리고, 3번, 우리가 상환 주식의 상환은, 여기 발행인 날부터 한 달 이상, 10년 내에 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익 내는 걸로 또 바꾸겠다. 그죠? 그래서, 10년 내에, 이사의 결의를 하겠다. 되어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다음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예컨대 만약에 상환 기간을 1년을 했다. 그러면, 연장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상환 주식은 이익이 나야 되니까요. 이익이 안 나면요. 자꾸 연장돼. 그러니까 2017년 말까지 주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이익이 안 나. 그러면 연장하는 거지, 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떠냐 하면 이제, 거기에, 가본에, 상한 주식에 대해서 우선 배당이 완료됐다든지, 또 이거죠, 나본에. 회사의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상한 기간이지만, 그 기간 내에 상환 못하면 연장했다. 또 4번에, 상환 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서 소각을 하는데, 받아가지고 소각하는데, 상환 주식을 어차피 일시에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한마디로 분할해서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 회사는 L전자는 상환할 뜻과 상환에 대한 주식과 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앞으로 한 달 안에 주권을 내놔라. 그죠? 한 달이라는 기간을 주권을 내놓을 수 있는 기간을 공고하고 또 그때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하고 또 거기에 있는 질권자에게 일일이 다 통지를 해주겠다.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그냥 강제로 상환이다. 됐죠? 다만 이제 분할 상환을 해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회사가 이익이 지금 5억밖에 없어요. 5억이에요. 그럼 여기 주식이 이렇게 A1, A2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쭉 사는 사람들이 야, 상환해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이게 상환해야 될 주식이 10억이야. 그러면 일단 5억 가지고 올해는 갚아야 돼. 그러면요 주식을 내놓으랬다가 이때는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분을 하든지 아니면 추첨을 하든지 여기도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거기에 추천을 하든지 아니면 비례 방법으로 주식을 정해서 하고요. 또 안분비례할 때 0.5주 이렇게 단주로 나오면은 그들은 그건 안 준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주주에게 그 상환 청구권이 부여됐을 때는 주주가 그렇죠. 이 A1이 나는 한꺼번에 줘 분할해 줘. 근데 회사가 자꾸 이익이 없는데 한꺼번에 달라면 돈 주겠어요? 안 주지?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올해는 3분의 1, 내년은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때 당 주주는 회사에다가 상환하겠다는 것을 또 어떤 주식인지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해라. 그러죠? 단지 회사가 그 현존하는 이익으로서 그 상환 대상 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할 상환이죠. 하고 그때 추천과 비례해서 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정할 수 있다. 6번에 만약에 전환 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따라서 상환 주식으로 발행했을 때에도 우선순위를 줄 수 있다. 왜냐면 누구는 주고 누구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 빨리 신청한 사람한테는 주고, 그죠? 늦게 신청하는데 안 주고 그럴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정관에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요걸 보면 이제 좀 이해가 있죠. 그냥 보면 보통 이해 안 갑니다. 이게 이쪽은 그냥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요렇게 하는 거구나. 자, 근데 그걸 토대로 해서 좀 보면 좀 낫죠. 그래서 199페이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법상 조문에 345조에 주식의 상환에 의해서 종주식을 말해서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회사가 정관을 정에 따라서 이제 그 이익 나오죠? 여기는 반드시 이익이 나야 주는 거니까 회사 이익으로서 소각할 수 있는 주식을 종류주식을 발행합니다.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이제 주주를 모은 다음에 나중에 그 돈 우리가 앞으로 돈이 이렇게 들어올 거니까 그죠? 거기서 이익이 나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때 정관으로 상환 가액, 상환 기간 아까 보통 1년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상환의 방법, 상환의 주식수 이런 것들을 정해 놓습니다. 아까 있었죠? 이전자 있었죠? 다 정관에 정해놓죠? 정관에 다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상환 대상 그러면 상환 대상인 주식을 취득하고 우리가 2주 전에 그죠? 2주 전에 적어도 항상 그 통지는 보통 2주 정도 전에 통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지 명부 관리자에게 통지해 준다. 물론 일일이 다 통지하려면 또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우리가 공고로 활용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또 이번에는 1항은 이제 회사가 하는 거고 이제 3항은 이제 주주가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상환해줘라는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때도 정관에
주주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지, 또 기간은 어떤지, 얼마의 것인지, 상환 방법, 아까 뭐죠? 전부인지 분할인지 추첨인지, 그죠? 그런 것들을 정해서 정관에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는 다만 주식 취득 대가로서 현금과 유가증권과 한마디로 돈으로 줄 수도 있지만 다른 유가증권이나 뭐 그 밖에 자산 같은 걸로써 줄 수 있습니다. 물론 항상 줄 때 그 자산 장부 가액이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배당 가능 이익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항에 이런 1항은 이제 아까 회사고 3항은 이제 주주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런 상환 주식은 종류 주식에 한정해서 발행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주식을 상환 주식을 발행할 수는 금지한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정사항을 보면 이제 과거에는 우선주였었는데 우선주가 아닌 것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개정 전에는 이제 회사가 상환을 할 권리를 갖는 그런 회사 상환 주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망에 주주도 상환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회사 상환 주식, 주주 상환 주식을 다 발행할 수 있다. 그럼 맞습니다. 맞는 얘기죠? 이렇게 포인트 보시고. 그래서 됐죠.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그리고 하여튼 상환 주식의 대상은 우선주에 한하지 않고 하여튼 상환과 우항의 상환과 전환 주식 같은 상환 주식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상환 주식은 상환 주식과 전환 주식을 주면 되거든요. 그런 걸 제외하고는 다른 걸 다 줄 수 있죠. 발행할 수 있고요. 자, 202페이지입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종류 주식에 한해서만 상환 주식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주식으로는 상환 주식을 줄 수 없다 해서 왜냐면 보통 주식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결권은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경영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영권 방어를 해야 되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거는 제가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보통 주식도 만약에 의결권이 없다, 또 의결권이 제한된다, 그러면 상한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 때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주면 걔가 들어와서 우리 회사에서 총회 와가지고 투표도 하고 올 거 아니에요? 외곽하고 그런 거 막겠다는 거죠. 지금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합병했는데 올해 또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또 바뀌어가지고 요즘에는 아주 이게 좀 범위를 많이 넓혀가지고요. 지금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하겠지만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상환 주식과 전환 주식을 제외한 전환 주식은 이익 배당 우선, 자산상 분배, 의결권 제한되는 주식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상환 주식은 뭐죠? 회사 상환 주식과 1항에 있는 주주 상환 주식이 있다.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런 것들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타입은 결국에는 이제 한 4가지 타입으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지 살 거 아니에요, 주식을. 그래서 이익 배당에 대해서 어떤 자산 분배에 대해서 또 의결권이 없는 걸 주겠죠. 네, 그런 것들이 알 수 있습니다. 암제권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가로 이번에 회사 상환 주식은 상환 조항을 정해서 한마디로 주주의 의사에 따라서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아까 봤듯이 회사가 강제로 상환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다 내놔, 돈 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강제 상환이고요. 반대로, 원하는 주주한테만 줄 수 있는 그 이민 상환 제도가 다 있죠. 그죠? 예, 제도는. 다만 이제, 주주 상환 주식은, 주주가 상환 청구하면 줘야 돼요. 물론 이익이 없으면 못 주겠지만, 주주가 상환 청구하면 회사는 반드시 줘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발행은 이제 정관 동남치시고 반드시 정관에 정해져 있죠. 그래서 아까 봤듯이 각종 회사마다 정관에 상한 주식에 대한 사항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정관이고 주주가 한마디로 상환을 청구하면 결국 뭐죠? 배당 가능 이익을 다 줘야 되니까 배당 가능 이익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관에 이것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얘들에게 주면요, 다른 주주한테는 이제 배당이 줄 게 없잖아요. 다 주라면, 그죠? 다음 페이지 상환 과액은 이제 우리가 상환하는 대가로, 회사가 주주에게 주는 것이고, 특정한 금액을 정할 수도 있지만, 액면가에 발행가액 해서 이자 플러스해서 준다고 했죠? 그래서, 정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지나치게 다 준다. 지나치게 고액을 주게 되면 됩니까? 다른 주주들은 이익 배당 못 받죠. 원래 주주란 것이 이익 배당 받아야 되는데 상한 주식 가진 주주들한테만 다 주면요, 다른 주주의 이익 배당에 대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상한 주식 발행 무효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다한 상한 주식을 했을 때는 나머지 여기 옛날에 했던 그 주주들이 그죠? 이 상한 주식 발행 무효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신문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개업할 때 보면 이제 그 경제신문 같은 거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보면 이제 많이 나오죠. 상한 방법은 이제 우리가 청약서에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하여튼 주식 발행이니까 이것도 뭐죠? 이사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상환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죠. 회사 쪽에서 상환해 줄게 라는 주식이 있고, 주주가 상환해 줘 라는 청구 주식이 있는데, 회사 상환 주식은 정관에 따라 있죠. 그래서 이사 의결을 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상환에 사용할 자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익 처분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이익 처분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이익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그동안 이제 1년 동안 벌은 이익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는 우리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그런 점에서 주총 의사결정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그러나 주주상환 주식이라는 것은 뭐야? 주주들이 이익 났으면 줘야지 라고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종의 일방적인 형성권입니다. 물론 청구했더라도 회사가 상환할 자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배당 가능이라는 이익이 있어야지 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단 이제 상환하겠다라고 정하면요, 일일이 뭐죠? 주주에게 통지나 공고를 해야겠죠?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상환을 결정하실 때는 상환 주식 취득일로부터 2주 전에 미리 그 주식의 주주와 주지 명부 권리자에게 따로따로 통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환의 효력 발생이 되고요. 지권자한테 하는 것이고, 여하튼 우리 개정 전이든 후든 이 재원은요, 반드시 이익으로만, 회사가 이익이 나야만이 주는 것인 것 같습니다. 상환의 시기는 회사 같은 경우는 따로 정관에 정하는 것에 반해서 주식 상환의 주주 상환이죠. 주주 상환 주식의 경우는 그게 주식이 아니고 주주라고 고치세요. 주주라고. 4번의 끝에를 주주라고 청구할 때 다 됐고, 현물 상환되죠? 현물 상환됩니다. 그래서 조문에 있듯이 현금, 유가증권, 자산 줄 수 있고요. 만약에 보통 주식을 상환자가 줬을 때는
주식이 되겠어 발행해서 합니다.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시고. 제가 이제 상환 주식이 이제 배웠었죠. 그래서 상환 주식은, 뭐, 크게 우리가, 시험에서 나온다면요. 사실 이쪽에서 이제 의외로, 이쪽에서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상환 주식. 근데 어디서 나오냐면, 요게 상업등기한테 나와. 오히려 상법이 안 나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상환 주식은 아까 보죠? 이사에서 결정하고, 뭐 이익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그 해외에서 상환 주식이 있고, 주주가 청구해야 되는 것이 있구나. 그 정도 아시면, 그 큰 그림 아시면 되지. 이걸 달달달달 외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환 주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환 주식. 그죠? 그래서, 전환 주식이 있는데, 역시 똑같이 그 LG전자에서 걔들도 정관으로 정한 그 다른 회사 실무로 되어 있는 그 전환 주식을 하나 뭐, 거기, 그 회사는 어떻게 하나 한번 봤더니요. 다음과 같은 5개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LG전자는 이제 우선 주식을 발행할 때, 그렇죠. 이사의 결의로, 주주가 보통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환 주식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우선주를 주는데, 그죠? 뭐 이익의 우선이 있든 하여튼 우선주를 주는데, 이걸 발행해서 주죠. A1이 이렇게 줍니다. 갑이라는 대표회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지분이 이제 10%밖에 안 돼요. 10% 가지고, 지금 다 그렇죠? 큰 회사 가지고 다 이제 10% 가지고 다 조지하는데, 만약을 위해서 전환 주식을 발행해요. 그죠? 발행했다가 지금 이제, 삼성 에버랜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에버랜드도. 발행했다가 얘한테 줍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게 한 20% 되는, 그러면 여기서 20% 정도 되는 걸 주면요. 나중에 이 주식을 나중에 내가 현재 우선주죠. 얘는 뭐죠? 현재 의결권은 없습니다. 없는데, 뭐, 그죠? 근데 나중에 이게 전환을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요 20%는 보통주로 바꾸면요. 그러니까 자기 편한테 이렇게 줘놓고, 아들한테, 줬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거를 갖다가 전환해. 그럼 갑자기 10%가 20%가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보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경제신문 같은 거 보면요. 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 거기 보시면 이제 우선주식 발행, 다 뭐죠? 다 이 주식은요. 이사의 결상이에요. 다 신주 발행, 상환 주식, 전환 주식 다. 그래서 나중에 이사의 결의로서 주주가 보통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전환 주식이다 됐고요. 다만 이제 당 회사 이 LG에서 발행한 전환으로 인해서 발행하는 신주 발행 가액이 뭐 10억이다. 그러면 전환의 주식도 10억이 똑같아야 돼요. 10억과 10억 똑같아야 돼. 총액은. 총 발행 가액은 총발 같아야 돼요. 이거 잘 나옵니다. 2번. 요 2번은 오히려 상업등기가 잘 나와요. 같아야 된다. 그리고 전환을 청구했을 때 발행 그러면요. 얘가 예컨대 이게 뭐 5천만 주다. 그러면 보통주 5천만 주를 발행해줘야 되겠죠? 발행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망에 전환 청구하면 보통 발행하는 주식 수는 이사의 결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분할과 병합 기타 조정에 대한 전환 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요. 전환 주식의 주주가 전환 청구는 보통 이제 전환 청구는 똑같죠. 그래서 이 회사는 전부 다 10년 내에 이렇게 10년 내 범위 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의 결의로 그죠? 픽스를 해놔요. 그리고 전환 주주한테도 뭐요? 전환 주주한테도 이익 배당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 역시 회사마다 전환에 대한 사항들은 이런 식으로 한 100개 조문을 둬가지고 보통 그 정관을 받아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폼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346조에 우리 조문에 있는 전환 주식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목이 주식 전환에 따른 종류 주식인데 회사가 이 종류 주식을 발행할 때는 나오죠. 정관이란 말 나오죠. 돈을 치고 그래서 정관으로서 그 주주가 인수한 주식을 그죠? 과거에 주주가 준 그 주식 대신에 다른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전환 청구하라. 그죠? 그래서 전환의 조건 아까 봤었죠? 뭐 10년 내 통호 기간 또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 수 몇 주인지 이런 걸 정관으로 다 정해놓죠? 정해놓습니다. 자, 이제 됐죠? 자, 2항은요. 자, 이번에는 아까는 이제 주주가 한 건데 이번엔 2항은 또 회사 쪽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돈을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하게 발행했을 때는 이제 회사가 아까 뭐죠? 이제 회사에서 갑자기 좀 필요하게 됐어. 투표, 그죠? 그래서 그때는 주주 인수 주식을 다른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이건 회사 쪽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할 수도 있고 똑같아. 아까처럼 양쪽 다 청구할 수 있어요. 여하튼 간에 이때 2항에 이럴 때 이사에서는 그 주식의 주주 명부에 있는 권리자에게 그렇죠. 통지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이게 몇천 명, 몇만 명 되니까 이 통지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전부 다 공고로 가려고 합니다. 신문 공고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전환할 주식 또 2주 이상의 기간 내에 그렇죠. 2주라는 기간 내에 구주권 옛날 주권 내놔라 라는 것이고 따라서 만약에 2주 안에 주권을 내놓지 않으면은 무효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종류 주식수 중에서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수를 전환 청구 기간이나 전환 기간 내에 발행을 유보를 해놔야 됩니다. 자, 이제 보시면요. 일단은 우리는 이제 과거에는 그 주주가 청구할 수 있는 것만 인정했어요. 근데 지금은 법이 또 바뀌어서 회사 쪽에서 아예 전환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회사가 이 대표사가 야 이거 내가 방어를 해야겠네. 20% 가져야지. 그러면 내가 옛날엔 이쪽만 썼었는데 회사 쪽에서 야 전환 야 내놔 빨리 전환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 이거 똑같이 여기도 주주 전환 주식이 있고 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주식이 있다. 물론 다 정관에 다 정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맨 밑에 전에는 우리가 보통 이익배당과 우선 자녀재산 분배만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아니죠. 다 많아졌죠. 예.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은 게 이제 보통주로 다음 페이지에 보통주로 이제 청구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은 이제 좀 얘기죠. 옛날에는 이 우선주가 이익배당 우선주나 이익배당 또는 파산했을 때 자녀재산 분배죠. 그 두 가지 경우만 주는 걸로 됐거든요. 이거 주는 게.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뭐 의결권 제한도 될 수 있는 주식, 또 의결권에 배제하는 주식 이렇게 그런 것도 다양하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러나 나오죠. 그러나 개정법은 꼭 이익배당뿐만 아니라 의결권 배제 제한 상환 전환 주식으로 확대를 해서 다양하게 됐다. 그래서 이익배당 외에도 각종 종류 주식을 전환 주식하기 때문에 봤죠. 경영권 방어 나중에 여차하면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이용을 할 수 있게 해놨다. 다만 이제 정환 주식은 상환 조건을 붙일 수는 없고요. 전환 주식을 또 상환 주식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고요. 또 전환 대가는 아까 상환 주식의 경우는 돈으로 줘도 되는데 여기 전환 주식은 우리가 상환 주식과 달리 다른 종류 주식으로 우리가 주는 것이고
다른 종류 주식으로만 주는 것이죠. 그죠? 뭐 발행은 이제 정관에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 발행을 할 때는 다 이사회에 결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일일이 뭐죠? 이것을 전환 주식을 발행하실 때도 그 기재하고 등기를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전환 주식에 대한 등기를 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환 주식의 절차로서 거기 그 347조가 있었고요. 거기 이제 여기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그 1호가 이제 그러니까 다른 종류 주식을 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다른 종류라는 것이 상한 조건은 안 된다는 얘기고요. 전환 조건도 있고 또 전환으로 발행한 주식 내용이 있는데 그 4호가 좀 들어왔죠. 왜냐면 4호가 옛날에는 전환 청구 기간을 두는데 그 밑에 그 뒤에 후단에 전환의 기간이 나와서 뭐야?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는 이 전환 이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었어요. 그죠? 이쪽에다. 근데 이제 거꾸로 이번에는 회사에서 일정 기간 안에 전환해줘. 전환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후단에 전환의 기간이 나서 뭐죠? 그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청구뿐만 아니라 전환 기간도 있다 것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우리는 뭐 이제 쭉 읽어보는데 일단은 전환 절차가 있고요. 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350조인데요. 전환의 효력입니다. 그 뒤에 배웁니다. 이거 이 전환의 효력이 참 잘 나오는데요. 일단 한번 볼까요? 좀 내려가서 그 우리가 그 전환 주식의 전환 절차는 뭐 개정전과 관계가 없고요. 다만 이제 신설된 그 회사 쪽에서 전환할 수 있으니까 회사의 전환 결정 절차가 이제 새로 들어온 것이고요. 전환의 사유는 당연히 정관의 사유로서 발생한 때 안에서 전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따라서 전환 사유가 있다 바로 그 반드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사회가 주주에게 전환해라는 사실 통지를 하고 하는 것이고 그 얘기는 이사회에서 전환 결정을 한다는 것이고요. 전환의 이제 통지가 있고요. 또 전환의 등기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4번만 별 치시고요. 4번만 별을 치시고 요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것도 뭐 상법은 다 안 나오고 상업등기할 때 나오기 때문에 보는 건데요. 자, 전환은 그러면 언제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아까 그러면 이게 우선주가 그죠? 그런데 뭐 9월 7일 날 청구했어. 그러면 이 청구한 날 바로 우선주 주주가 바로 뭐죠? A1이라는 보통주로서 되는 거냐? 그럼 이때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냐? 그게 있죠. 그러니까 청구가 언제부터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효력은 일단은 회사가 청구를 했을 때는요, 회사의 청구의 경우에는 주주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주에게 통지도 하고 공고를 해야 되니까 그 2주라는 그 2주의 기간이 지나야만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주주가 청구했을 때는요, 전환을 청구한 때야. 그날 청구한 때, 그죠? 그래서 잘 나오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서 왜냐하면 뭐 이때부터 등기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사의 경우에는 그 전환 청구 기간이고 주주의 경우는 청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는 뭐냐면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보시면 351조에 그 우리가 주식이 전환되면요. 주식이 전환되면은 무슨 등기입니까? 이제 우선주에서 보통주라는 그 변경 등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그 변경 등기할 때 전환 청구한 날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전환 청구한 날부터 등기를 하라 돼 있고 또 회사 같은 경우는 전환 청구 기간을 주거든요. 회사에서 그 2주가 끝난 날에 속하는 달.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왜냐하면 이제
A1이 있고 A2가 있고, 근데 100명 있어요. 100명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하죠. 그러면 이제 전화 청구를 하라고 보냅니다. 또는 얘들이 전화 청구해요. 그러면 이 청구를, 만약에, 이게 10월 달이다 그러더라도, 얘는 어떤 애는요, 10월 1일 날 하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10월 2일 날 하는 애도 있고, 청구가 중구난방이죠, 뭐, 중구난방. 그래서, 그때는, 하여튼 이렇게 쭉 했더라도, 언제부터고요? 이 청구한 사람들, 그 청구한 사람들 다에 대한 효력은, 이 청구를 언제 했든 간에, 청구한 때 그 달에 말일. 그러니까 요때 말일부터 14일에 등기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사망 수 사망 뭐요? 사망은, 그건 해사가 했을 때는 해사가 그 2주 후, 했다면 그 2주 후가 끝나는 달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법무사 같은 경우는요, 그 전환 청구한 날이 하면 이제 10월 말일, 그 다음 날부터 14일에 등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 등기의 기산점은 말일이에요, 말일. 그날의 말일. 그러면 뭐 10월 10일이지만 10일이 아니고 말일부터 기산점이 있는 것이죠. 어디에 있어요? 지금 왼쪽 아닌데, 지금 209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209페이지에 등기. 됐죠? 자, 다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예요. 자, 전환의 효력과, 보세요. 그러면 첫째, 전환은 언제부터 내가 주주가 되느냐라는 게 효력이에요. 그래서, 그 전환기간 만료 후 또는 전환 청구한 때고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그러면 A1에서부터 A2야. 그러면, 자, A1이 여기 K로 이제 보통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게 전환 청구한 때부터 이제 K라는 주주가 되죠. 그러면 이익배당은 뭐예요? 이익배당은 매년 말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그 말까지 주주가 되는 사람이, 이익을 주죠. 그래서 항상, 근데 2015년 말까지 A1이 주주였어요. 그럼 이게 나중에 3월 달에 가서 주총을 열어가지고 얘한테 배당을 이제 주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직전연도 전에 걸로 붙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당에 대해서는, 그럼 배당은 어떻게 하느냐? 이익배당에 대해서. 그래서 전환에 따라서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의 이익배당을 언제 주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1번에 회사가 전환을 해줄 때는, 회사가 정한 기간이 끝난 그 해. 그죠? 그 해가, 2015년이면 2015년 영업연도 말에 그때 전환을 한 걸로 보는 것이고, 주주가 할 때는 그냥 청구한 때, 그때부터. 청구한 때부터 주는 거야, 이자. 그래서, 예컨대, 12월 5일날 했다. 그러면요, 요 A1은, 요건 우선주로서 배당받고요. 요날부터는, 보통주로서 배당이 다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예 정관으로 정해놔요. 그래서 보통은 3번에 정관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예컨대, 원래 주주가 청구했을 때는 청구한 때부터, 배당을 줘야거든요. 그런데, 주주가 청구하더라도 그 사람이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이다. 정할 수도 있어요. 또, 해자가 청구할 때도, 전환 주식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영업연도에,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정관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A1이 이제 전환 청구하면 이 청구한 때부터 이익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회사에서 그 수많은 사람의 배당의 날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으로 네가 그런데 2015년에 근데 10월 달에 10월 2일 날 청구해도, 그죠? 이 사람은, 그죠? 그러면 2015년 10월 2일 요 전까지는 우선주였고, 요 때부터는 부선주죠? 계산하기 힘드니까, 야, 이게 이제 2015년 끝나니까 요때 청구했다면 그냥 이제 그 직전 연도 2014년도 주주로서 주겠다 그래요. 전년도 주주로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관으로 정했을 때는 청구했다가 아니고 청구한 영업연도의 직전 연도 말로, 또 해자가 했을 때는 그 기간 만료되는 그 직전 연도 말,
전년도, 그러니까 전년도까지 주주로서 배당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이게 전환의 효력, 이 배당의 기준, 전환 등기는 이렇게 해서 말일로 보죠. 등기는.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만 펼쳐놓으시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제 가볍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나오죠. 주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권, 뭐 주식을 발행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요걸 바뀐 조문이 생긴 이제 2011년에 바뀐 몇 가지 조문이 있었는데 원래 주식은 이제 주권을 발행을 해주는데 물론 주권 자체가 뭐 발행을 안 하는 보통 발행을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 주권에 발행했을 때 주권에 어떤 것을 써야 됩니까? 라는 것인데요. 주권에는 356조에 그 번호 기재하고 항상 대표이사가 그 주권 안에 기명 날인과 서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의 주권인지 상호와 날짜가 있겠죠. 설립한 날짜, 또 발행할 주식, 또 액면이 된 일일주의 금액, 또 설립 후 발행된 주식의 발행 연도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주권을 이제 이걸 종이로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렇죠? 지금 어음스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종이로 하지 않고 아예 주권을 발행할 때 정관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전자 등록을 해요. 그래서 유가증권 전자 업무에다가 아예 전자 등록을 해서 주식을 등록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전자 등록부에다가 내가 주식을 양도했다 그러면요, 양수냐든지 또는 돈을 빌렸다, 입질. 그래서 양도하거나 또 돈을 빌리기 위해서 입질했을 때는 그 양수인하고 입질도 다 전자 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게 해놨어요. 전자로, 온라인으로. 따라서 전자 등록부에 등록을 했다는 것은, 그죠? 당연히 등록을 했다는 얘기는 뭐죠? 그 권리에 대한 적법하게 자기가 그 주권을 보유한 걸로 추정됩니다. 그죠? 그리고 다만 따라서 전자 등록부를 떼어보니까 A1이야. 그러면 당연히 그걸 선이고 중대한 과시 없이 신뢰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등록에 따라서 취득한 자가 권리를 취득을 합니다. 나머지들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식, 채권, 기타 유가증권이 전부 다 전자 등록 제도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과거에는 주식을 이렇게 종이로 만들었다가 이것을 이제 종이 자체를 예탁 결제원, 일산에 있는 한국 예탁 결제원에다가 실제 주권을 맡겨놔요. 금처럼. 그래서 거기서 맡겨놓고 다만 이제 주식을 팔 때는 주권을 파는 것이 아니고 장부상에 뭐 삼성부산주, 뭐 5만 주, 2만 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실제는 원래는 주권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 주권은 뭘 주고받아, 그죠? 그래서 증권회사에서 그냥 우리가 그냥 결제 제도를 통해서 해결을 했는데 이것들도 전부 다 이제는 전자 등록 제도로 이용하고 그러니까 따라서 실제로는 실물을 교부해야 되는데 대신해서 쓴다는 것이죠. 또 전자 등록이라는 것은 뭐죠? 한마디로 주권이라는 종이를 또 만드는 것도 그렇잖아요. 원래는 주권을 발행할 때마다 그죠? 몇 천만 주씩 만들어 가지고 인쇄를 해 가지고 돈처럼 해 가지고 또 맡겨야 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죠? 보관도 해야 되니까 지금 전자 등록을 해 놓으면 뭐예요? 주권을 발행을 안 한 거죠. 주권을 발행 안 했지만 발행한 것처럼 보겠다는 거죠. 그죠? 실제로. 물론 이제 이렇게 또 어떤 회사는요 주권을 또 발행할 수도 있죠. 다단계 같은 경우는 주권 막 발행하고 주더라고. 이렇게 줘가지고 막 그지 아주머니들한테 줘가지고 막 그죠? 주권 보여주고 그러는데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따라서 전자 등록을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근데 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면 됩니다. 정관으로. 따라서 양도도 입질도 전자 등록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 등록부에 되어 있는 주식은 예컨대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등록부에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채권 양도 통지서 보내고 그러면 무효예요. 그죠? 다만 이제 우리가 등록 신청은 양도한 사람의 경우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 신청하고 똑같이 내가 돈을 빌렸다 그러면요 질권자하고 설정자가 동시에 공동 신청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는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지 않고 있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전자 등록일 때 특히 주식 교환에 의해서 뭐 교환으로 따라서 그 회사마다 주주의 부담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 주주 전원 동의 받아서 등록하도록 조문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에 원래는 이제 주권 발행은 사실은 우리 조문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이제 회사가 성립을 하고 또 새롭게 신주를 발행했을 때는 신주 납입기 후 지체 없이 원래 주권을 발행해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만약에 발행 안 한다는 것은 주주가 나중에 주권 겨우 청구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 주면 뭐 주권에 대해서 청구하고 이것은 대리할 수도 있고 또 채권자가 대신해서 채권자 대리로 주권 달라라는 겨우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주권의 효력은 이제 발행했다면 그 주권을 주주에게 겨우한 때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준 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주권이라는 것을 일일이 뭐 소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주식을 그렇다고 뭐 만 주씩, 몇천 주식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실상은 주권 불소지 제도를 우리가 이제 도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일단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에 대해서 주권을 소지를 하지 않겠다는 신고. 그러니까 이렇게 회사에다가 주권 불소지 신고서를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너희 회사에서 신주를 만주 받겠는데 나한테는 주식 주지 마. 귀찮아. 그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난 주권을 좀 만지고 싶다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어차피 가질 게 아니니까 내가 가질 것도 아니니까 야 배라하지 마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따라서 이 항에 이렇게 주권 불소지 신고가 들어오면요 회사는 지체 없이 이제 주권을 발행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행하지 않는다는 뜻을 주주 명부하고 복본에 기재를 해서 주주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주권을 또 발행하면 안 됩니다. 발행하면 이상한 거지, 그죠? 자기가 소지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발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으면 됩니까? 발행된 주권이 만약에 만주가 있다. 그러면 만주를 회사에 내놔야 돼요. 그죠? 어차피 자기가 소지 안 되니까, 회사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그때 회사는 그 주권을 무효하겠죠. 그죠? 무효하거나, 또는 은행인 명의계사들에게 임치를 해놔야 됩니다. 물론 1항과 3항에 따라서 뭐하고 주주 언제든지 나중에 마음 바뀌면 야 주권 한번 만지고 싶다 그러면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해서 야 주권 발행해줘 또 내가 돌려준 거 내놔 언제든지 주권 발행 청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기명 주식만이 됐다는데 당연하죠. 지금 또 그나마 무기명 주식은 또 없었습니다. 자, 이제 주권을 이제 발행하면 또 뭐죠? 주권을 분실하면 또 뭐죠? 그 주권을 가진 사람이 또 손실하고 뭐 그러죠? 보통 어음스표 같은 경우도 잊어버리거나 뭐 주권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주권을 뭐 선을 취득하고 또 신문에 공고해가지고 뭐죠? 재권 판결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주권은 공시채고를 통해서 이를 무효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지금은 거의 요즘에 안 쓰는데 어음 수표 같은 걸 어음을 분실하거나 주권을 분실합니다. 그러면 내가 수표를 분실했어. 그죠? 그러면 우리가 법원에다가 뭐죠? 법원에다가 그 재권 판결 신청을 해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공시 채고하죠.
그래서 언제까지 안 가져오면 주권을 무효하겠다 해서 그걸 통해서 무효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은행에서 받아야겠죠. 지금은 사실 잘 안 쓰는 제도인데, 그 얘기는 주권을 상실하면 이렇게 신문에 공고해가지고 법원을 통해서 이제 그 분실된 주권에 대한 권리가 없다라는 그 재권 판결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수표 분실했을 때. 그래서 그걸 일명의 재권 판결이라고 하는데, 재권 판결을 얻어야만이 되고요. 따라서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 대해서 주권을 다시 달라. 만주죠. 재발행 청구할 수 없죠. 이미 없었다는 걸 증명이 돼야 재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문만 보시고요. 그다음에 물론 그 전까지는 이제 선을 취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재권 판결이 있기 전에 또 주식을 누가 취득을 했어요. 그죠? 그때 선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판례에 의하면은 이제 주권의 양도인이 그죠? 아예 무권 대리일 때는 선을 취득 자체는 인정 안 됩니까? 아니죠. 양도인이 무권리자든지 무권 대리인 경우에도 이놈이 갖다가 자녀한테 주권을 또 팔 수도 있잖아요. 주권을 팔자. 그래서 그럴 때는 산 사람이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나 무권리자도 이게 저 선을 뒤에 또 나옵니다. 우리가 배우죠. 여하튼 간에 그 재권 판결을 받아서 이제 법원을 통해서 한 3, 4개월 지나면 이제 재권 판결 나오면요. 이제 그 주권은 무효가 되죠. 그러면 다시 주권을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주명부. 보통 이제 회사의 경우는 어떤 사람이 몇 주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명부로 만들어 놓죠. 장부로. 그래서 주주들이 모아져 있는 장부를 말하는데요. 주식과 주식의 현황을 나타내는 장부죠. 그래서 됐죠? 지금 거기 그 무기명이란 말을 이제 지워버렸어요. 어차피 지금 이제 이거는 안 쓰니까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제는 지금은 무기명 주식 발행 없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기명만 나오니까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지우세요. 그리고 주주 명부를 이제 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사는 정관에 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그러니까 정관과 항상 그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항상 중요한 게 그 정관하고 주주총회 의사록이 있죠. 그것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고요. 그러니까 정관과 주총 의사록은 항상 본점과 지점에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끔 이렇게 비치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신문이 아예 귀찮아서 아예 뭐죠? 사이트에다가 이게 딱 적어놔요. 지금은. 그리고 지금 그럴 때 이제 주주명부나 사채원부는 그 회사의 주주가 어떤 주주인지 또 사채 채권자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는 본점에만 비치합니다. 그래서 주주명부와 사채원부는 지점이 아니고 본점에 가야만이 열람할 수 있어요. 물론 아예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명의 개설할 수 있는 대리인을 이제 은행에 갖다가 두거든요. 국민은행이라든지 그때 아예 그 영업소에다가 이제 은행에 가서 이제 이렇게 열람하도록 해놓죠. 그래서 따라서 주주라든지 그 회사의 채권자가 물론 이제 영업시간이어야 됩니다. 저 이거 없이 넘어가가지고 달라.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런 서류에 열람 등사를 청구하는데 이 열람 등사를 이제 안 해주니까 이제 이것도 해달라고 또 소송하죠. 열람 등사 가처분 있잖아요. 그런 가처분 막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뭐냐면 이게 왜냐면 회사에서 쓸데없이 자꾸 와가지고 뭐 주주명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귀찮은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보면 부당한 목적으로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때는 그 부당함을 입증해서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후로 회사에서 연락을 안 해줘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주주 명부의 효력은요, 당연히 그 주주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니까, 거기 1항에, 주주들은 주주도 있고, 그 안에 뭐죠? 질권자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주에게 어떤 일을 알려주거나,
또는 질권자에 대해서는 그 회사가 각종 통지나 채권은 당연히 주주 명부에 써 있는 사람한테, 주주 명부에 있는 주주들한테 그 써 있는 주소지로 보내는 것이죠. 그죠? 보냅니다. 이것도 지금은 이제 이것도 너무 많아가지고요. 몇만 명씩 되면 어떡합니까? 이것도 종이로 쓰는 게 만만치 않아. 찾는 것도 만만치 않고요. 그러니까 아예 전자주주 명부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역시 똑같아. 동남시시고 정관입니다. 정관. 그 회사 정관으로 우리 회사는 전자문서를 하겠다라는 전자주주 명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자로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때는 전자주주 명부에 대해서는 이메일 주소, 전자우편 주소를 써놓고 별도로 또 연락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주주명부에 대해서 이제 영업소가 주주명부의 4번이 아니고 우리가 4번이 아니죠? 주주명부 자체죠? 예, 비치할 수 있습니다. 4번 틀렸네. 그다음에 주주명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가끔 이제 시험에 내는데요. 일단 주주명부에 주주가 있다는 것은 뭐죠? 그 사람이 주주로서 권리 추정되고요. 당연히 회사도 그 현재 주주명부에 있는 주주한테 통지를 하면요 면책이 되는 것이죠. 그죠? 당연히 주주명부에 있는 그 사람 주주한테 하면 되니까. 그런 얘기인데 이제 기출문제 하나 볼까요? 이거 하나 보시겠습니다. 주주명부 효력 중에서 옳지 않은 거 되는데 1항 주주에 대한 해서 각종 회사가 어떤 통지를 하거나 최고를 할 때 주주명부에 나와 있는 주소나 또 그죠? 그자로부터 회사의 통장 주소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주주가 바뀌었거나 주주가 주소를 잘못 내놔서 다른 곳으로 통지했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죠. 또 주총 나오라고 했는데 주소 이사했으면 통지해야 되는데 그죠? 그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기명 주식을 만약에 주주가 이제 A한테 B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그 팔은 사람, 산 사람, 양수인 기명 주식의 이전은 그 취득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를 해야죠. 그럼 어떻게 회사가 모를 거 아니에요. 따라서 그 주주명부에 기재 안 했다면 회사한테는 주장하지 말아라. 따라서 회사가 주주명부에 있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에 있다는 소집을 통지했어요. 그죠? 그렇다면 근데 아마 그 주주가 단순 명의 대여를 한 것 같아. 그래서 따라서 형식적인 주주에게 해도 의결권에서는 적법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주명부에 이제 A1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죠. 뭐 그다음에 성명, 주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주식술. 그럼 여기 근데 뭐 만주예요. 1만주다. 그죠? 그러면 실질은 이 A1이 아니고 이 갑 거예요. 아버지 거야. 아들 해놓은 거야. 그러면 그럼 회사는 당연히 뭐죠? 주주명부에 있는 이 형식상 얘한테 각종 주주총회에 있다는 통지하죠. 그래서 통지했는데 안 나왔다 그러면 자기가 행사한 거 보는 거죠, 뭐. 얘한테는 모르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따라서 그 사람이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맞는 거다. 다만 회사가 주주명부에 있는 주주가 아들 거다라는 거, 그 형식상 주주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요, 그때는 그래서 따라서 그때는 근데 아들이 아버지하고 달라 의견이. 그러면요, 의결권을 행사를 못 들어오게 거절할 수 있어요. 여기 약간 달라 우리 쪽 분위기입니다. 왜냐면 우리 판례는 실질 주소거든요. 명의가 아니고. 그래서 만약 회사에서 실제로는 이 아버지가 A 앞으로 사는 거야. 근데 얘가 나이 먹으니까 대신 배신 때려가지고 주주 권리 행사하면요, 회사에서는 얘를 주주로 할 수 있어요. 너 행사 못해. 행사 못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절할 수 있는데 행사했다. 마찬가지가 아니죠? 거절했어야죠. 그래서 거기 틀린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았다면은 거절을 해야지. 뭐죠? 그 의결권 행사는 적법하지 않죠? 마찬가지가 아니고 적법하지 않다라고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또 주권을, 그렇죠. 주권을 점유를 해요. 그죠? 지금 이거예요. 자, A1이 주주인데, 자, 이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B한테 주식을 팔았어요. 그래서 근데 원래 팔았으면, 원래는 양도 계약서를 가져야 되는데, 보통 둘이 그 주식 양도를 하면서 뭐죠? 주권을 줬어요, 얘한테. 그죠? 주권을 줬어, 천장은. 그러면 이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권을 가지고 와서, 야, 주주명부, 이제 얘 대신에 내 이름을 올려줘. 그럼 올려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주권을 점유했다는 것은 내가 일일이 언제 계약했고 그런 거 말을 해야 돼요? 말할 필요 없지. 그래서 그냥 명의 계약서 청구할 수 있어요. 그냥 해줘야 돼요. 그죠? 우리가 어음수표 가지고 있을 때, 야, 어음금 줘 그럴 때, 네가 어음을 어떻게 얻었어? 물어봐야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주권의 점유가 그런 얘기고요. 아까 사항에 주주가 주권을, 소지 않겠다는 신고, 주권 불소지 신고에 의해서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했죠. 그러면 당연히 주권을 발행할 수 없고, 따라서 주주가 옛날 가지고 있는 주권을 내놓으면요, 그 주권은 그냥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주 명부에 기재된 명의상 주주라도, 그죠? 아까 봤듯이 실질상 주식을 지정 못했다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실질상 주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98년도 판례인데 이게 주청결의 소송인데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언더라인 보시면 그 주주가 단순한 명의만 있고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지만 그렇더라도 회사는 몰랐기 때문에 걔한테 통지했을 때는 그 의결권의 행사는 적법하지만 주식회사가 주주 명부의 주주가 형식상의 주주라는 것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했다면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의결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행사를 용인하거나 행사하겠다면 그 의결권은 위협하고 주청결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그죠? 무효됩니다. 그래서 약간 해사법 같은 경우는요, 약간 다르죠. 실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배한역포였습니다.